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보자 대기 토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미국 목요일장은 시장금리의 큰 폭 상승의 영향으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하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다시 2%대의 하락을 하면서 큰 지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당분간 변동성이 심할 거라고 했듯이 나스닥은 특히 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주요 연준 위원들의 매파성 발언이 전해졌고 전일 금리 동결을 결정한 ECB도 조만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부상했습니다. 장 종료 후 월러 이사는 향후 예정된 3번의 FOMC에서 연속으로 0.5%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연준 내 3인자인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0.5% 금리 인상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2.8% 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테슬라 주가도 3.6%대의 하락을 하면서 장 마감을 하였네요. 뒤에서 나스닥과 테슬라 기술적 분석 알아보고요. 일론 머스크가 약 430억 달러의 트위터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목요일 초 머스크는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으며 머스크는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내 제안은 최선이자 마지막 제안이라며 만약 수락되지 않는다면 주주로서의 지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완전히 무조건 다 산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모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의 회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위터 이사회는 오늘 아침 처음에 머스크가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후 머스크의 제안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이사회가 아니라 트위터 주주들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여론조사에서 트위터를 54.20달러에 비공개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트위터 관련해서 정말 뒤에 무슨 일론만의 큰 그림이 있는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및 방문자 당국은 최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루프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하여 일론 머스크의 보링 컴퍼니와 운영 계약을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링 컴퍼니는 현재 방문자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캠퍼스 내에 여행을 할 수 있는 LVCC 루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2년 4월 20일에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중부 표준시로 오후 4시 30분, 동부 표준시로는 오후 5시 30분에 열릴 이 행사에서는 회사의 1분기 실적 및 전망을 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이전 실적 발표에 참석을 했지만 다가오는 2022년 1분기 Q&A 세션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2022년 4월 수요일 시장이 마감된 후 2022년 1분기 재무 결과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바이러스 발병으로 인한 역풍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1분기를 높은 수준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는 회사의 차량 인도 및 생산 결과에 암시되며 회사는 1분기에 총 30만 5,407대의 차량을 제조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31만 48대를 인도했습니다.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 테슬라의 투자자가 제기한 가장 주목할 만한 질문 10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기존 공장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가팩토리를 확장할 계획인지 다음 모델보다 먼저 다음 공장 발표를 보고 싶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베를린과 오스틴이 상하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인지가입니다. 세 번째는 프리몬트와 기가 텍사스에서 4680셀 생산의 가동률에 대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FSD 관련 질문이며 다섯 번째는 앱스토어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기능을 허용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인 로보택시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언제 공개를 할 것인지, 바로 일반 사람들이 소유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4680 생산의 수율은 현재 얼마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테슬라의 다음 공장은 어느 나라 어디에 지어지느냐입니다. 아홉 번째는 언제쯤 텍사스주에서 직접 배송을 볼 수 있는지이며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테슬라 보스의 타겟 고객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인지 라고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 10가지 질문 중 몇 가지를 정확히 답해줄 것인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네요. 또한 상위 3개의 핵심 질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제한된 주식 분할 비율에 관련해서고 두 번째는 테슬라 대규모 확장에 대한 원자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 번째로는 향후 5년 동안의 목표는 무엇인가입니다. Q&A 답변이 주가에는 아주 큰 영향을 줄 듯하네요. 1분기 인도량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 결과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 발표 이후 나올 가이던스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가이던스 발표에 따라 단기적 주가의 움직임이 정해질 듯합니다. 자, 그럼 목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목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또 강한 2%대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이 빅테크주들의 강한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3.65% 하락하며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마존은 2.46%, 페이스북은 2.24%, 구글은 2.33% 하락을 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71% 하락을 하였고요. 애플은 3%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또다시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요. 4.26% 하락을 하였습니다. 2022년 4월 14일 목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985불 마이너스 3.66%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999불 시작했으며 최고 1012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982불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3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2.14% 크게 지수 하락했고요. S&P 500도 1.25% 크게 지수 하락 보여주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39% 지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자, 캔들 보시면 윗꼬리를 길게 남긴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은 앞으로 줄어야 좋습니다. 수치 확인해 보면 49.05, 자, 다시 40대에 진입한 모습이 보여졌고요. EMA 지금 매트는 EMA 밑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원이 플로우는 계속 평행을 유지하고 있네요. 단기 지지선 살펴보면 960불 되겠고요. 위로는 단기 저항선 1020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 보시면 또 목요일장 3.66% 하락을 하면서 자, 윗꼬리를 좀 남긴 이런 음봉 캔들이 나왔고요. 자, 지금 보시면 EMA5가 EMA20에 거의 붙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서 저항을 또 맞고 지금 위쪽 저항 맞고 이쪽 저항 맞고 지금 내려와서 자, 여기서 밑에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하향 돌파가 되는지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향 돌파가 된다고 하면은 크게 또 한번 볼륨 하락이 나올 확률이 있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반등이 나오면 살짝 미세하게 돌파된 후 반등이 나오던가 현 위치상에서도 바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밑으로 만약에 하향 돌파하게 되면 이 밑에 제가 말씀드렸던 950 부근, 자, 요 950불 부근이 지지가 되는가, 자, 이 부분을 좀 주시하셔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PNF 차트를 보시면 지금 또 옆에 파란색의 이 볼륨이 나오면서 자, 조금씩 자, 요 부분 보면 좀 요쪽은 밑에가 지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자, 위쪽으로 또 이렇게 자, 이렇게 아마 움직일 겁니다. 자, 여기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을지 아래쪽으로 잡을지가 단기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지금 PNF 차트의 자료 분석으로 보면 앞으로 밑으로 볼륨이 조금 더 요 밑으로 지금 내려온다면 한 요 정도까지만 내려온다. 거의 반 부분이죠. 주가로 따지면 950불 정도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좀 단기적으로 밑으로 조금 더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4월 20일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자, 1분기 실적 발표 결과는 뭐 당연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이외적인 또 뭐 가이던스나 자, 질문의 또 답변들 자,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지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게 단기적 흐름을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선 전환도 보시면 지금 아직 파란색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파란 볼륨이 형성돼 있죠. 자, 빨간 볼륨이 나와야 어느 정도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고개는 아직도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밑에도 위에도 보지 않는 정면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도 앞으로 어떻게 위쪽을 볼지 아래쪽을 볼지 그렇게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현재 일봉 지금 투심은 계속해서 5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60분봉 차트입니다. 자, 60분봉 보시면 자, 이번에도 자, 이쪽 960불대 요 지지 라인을 계속 받으며 지금 계속 위쪽으로 지금 980 부근 이쪽에서 지금 또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위아래로 계속 요 부근에서 지지가 되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쪽 부근이 깨지고 980 부근이 완전히 깨져 밑으로 내려갈 시 어디 보시라고 하셨죠? 950불 부근을 지나쳐서 920불까지는 일단 열고 보심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투자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주시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지금 당장에 가까운 지금 최 1152불 자, 위쪽을 뚫어야지 어느 정도 강한 또 상승 추세 흐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테슬라 오더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 2486, 아웃플로 3755. 자,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압도하는 모습의 장이었습니다. 자, 대량 매매를 보시면 대량 매도세가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목요일장은 장 초반부터 이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자, 이렇게 장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후 장 후반에 강력한 이 세력들의 이탈한 모습이 보였고요. 자, 기관들의 세력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은 자 이런 식으로 매매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자,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9.99%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3일 테슬라 비중 9.95%에서 2022년 4월 14일 테슬라 9.99%로 비중 변화 거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봉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봉 보시면 자, 지금 이쪽에서 제가 2차 저점을 조금 만드는 느낌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계속해서 자, 요 부근에서 지금 계속 지금 지지 라인을 좀 강하게 이렇게 만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 라인이 좀 더 견고하게 강하게 만들어진다면 자, 지금 요쪽 기준보다 자, 기준점을 요쪽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점은 13,050 자, 여기죠. 13,050. 자, 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 밑에 지지라인이 강하게 형성이 된다면 차후에도 조금 더 위쪽으로 더 한 단계 더 빠르게 움직일 확률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EMA5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EMA5의 움직임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고개를 앞을 보고 있습니다. 자, 고개를 위쪽으로 볼지 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서 추가 하락이 나올지. 자,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건 어딜 봐라? 예, 13,000 지수가 무너지는지 자, 요 부분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요 13,000 지수가 무너진다면 자, 그 밑으로 다시 이쪽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다. 자, 가능성은 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거래량은 지금 현재 나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움직임상 EMA가 지금 고개를 들고 다시 정배열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 자, 이 부분 하지만 상승이 나온다면 아주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으니 자, 이 점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슬라 및 기타 전기차의 강력한 판매는 2021년 유럽의 CO2 배출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장 동향 분석 회사인 JATO 다이내믹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의 유럽 판매 강세는 친환경 SUV 도입과 함께 2021년 이 지역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CO2 배출량을 16%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새로운 테슬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침에 소식 나오자마자 멤버십 게시판에는 게시하여 알려드렸고요. 아크는 테슬라 목표 가격을 2026년 4,641불로 상향했습니다. 기존은 2025년 3,000불이었고요. 아크는 또한 불케이스일 경우는 주당 5,784달러를 제시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스타트업 그래비티는 테슬라의 모델 Y가 뉴욕시의 전기 택시에 합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붐박스를 다시 비활성하기 위한 리콜과 함께 테슬라는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충돌 시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특정 차량인 2021년에서 2022년 모델 X 차량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NHTSA는 이 리콜 안내문 22V-233에 따르면 앞좌석 좌우 커튼 에어백은 창문을 내리면 의도한 대로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네요. 붐박스 관련해서도 NHTSA에서 다시 테슬라에 대해 리콜을 하였습니다. 통지서에 보면 2017년에서 2022년 모델 3와 2020년에서 2022년 모델 Y, 모델 S, 모델 X 차량을 포함하여 59만 4,717대의 차량이 리콜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붐박스 부분은 OTA로 충분히 업데이트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치킨 멤버십 가입해주신 김기온님, 김은수님 멤버십 가입을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치킨 멤버십 이상 가입하신 회원님들은 실시간 빠른 소식과 정보, 매매 관련 실시간 기술적 분석, 주가 하락 시 추매 구간 및 지지 라인 등 여러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알람 설정을 전체로 해놓으셔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고생 중인데요.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셔서 좋은 컨디션 계속 유지하시길 바래요. 돈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현재 테슬라 장기 투자자님들은 회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투자 중이시죠. 확신과 믿음이 장기 투자의 성공 여부와 수익률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주식시장에서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확신과 믿음이 있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금요일장은 미국 굿프라이데이로 부활절 기념 휴장일입니다. 저는 주말에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영상 들고 찾아뵐게요. 도건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